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낸 2주, 그 중에서도 가장 지옥 같았던 첫 일주일의 기록이에요. 이 영상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지 마세요. 며느리와도 함께 보지 마세요. 왜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시어머니께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공개할 거거든요. 산후조리원 7일째 되는 날, 저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오세요. 네,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면전에서 직접 눈을 마주보고요. 충격받으셨나요? 저도 그때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자,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3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32분. 17시간의 진통 끝에 3.5kg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곧 하실 거예요. 출산 직후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남편이 엄마, 아기 낳았어요라고 하자마자 어머니의 첫마디. 아들이지? 네, 맞아요. 아들이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안 물어보시고요. 남편이 네,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제야. 아이고, 잘했다. 우리 며느리 고생했네. 아들 낳느라 수고했어. 아들 낳느라 수고했대요. 딸이었으면 수고 안 했나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출산 직후라 정신도 없었고 그냥 관습적인 말씀이려니 했죠.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벌어질 일의 전조였죠. 출산 당일 밤은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남편이 옆에서 간호해주고 간호사분들이 와서 체크해주시고 새벽에 아기가 처음으로 젖을 물었을 때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아, 내가 엄마가 됐구나. 이 작은 생명을 내가 키워야 하는구나. 근데 이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3월 16일 토요일 출산 다음 날. 새벽 2시 47분 갑자기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으악. 자궁 수축이었어요. 출산할 때보다 더 아프다는 그 자궁 수축. 배를 누가 쥐어짜는 것 같고 회음부 절개 부위는 찢어지는 것 같고 허리는 부러질 것 같고 간호사님이 달려오셔서 산모님 괜찮으세요? 진통제 드릴까요? 진통제요? 그냥 저 기절시켜주세요. 차라리 마취를 해주세요. 산모님 그건 안 돼요. 모유 수유하셔야 하잖아요. 모유 수유고 뭐고 저 지금 죽을 것 같다고요. 그래도 간호사님은 진통제만 주고 가셨어요. 진통제를 맞고도 30분은 더 아팠어요. 침대 시트가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요.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6시. 탁! 병실 불이 켜졌어요. 조리원 직원분이 들어오셨죠. 산모님, 아침 식사 나왔어요.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미역 비린내와 소고기 누린내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가. 오획. 화장실로 기어가다시피 해서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했어요. 나올 게 없으니까 노란 위액만 계속 나왔죠. 목구멍이 다 헐 정도로 토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보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아? 왜 이렇게 토해? 모르겠어.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져. 그럼 다른 거 시킬까? 다른 것도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물만 줘. 하지만 물도 제대로 못 마셨어요. 한 모금 마시면 바로 올라왔거든요. 오전 10시 간호사님이 오셔서 체크하시더니 산모님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네, 다 토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수액이라도 맞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먹은 거라곤 물 3모금, 바나나 반 개는 먹자마자 토했고 흰죽 1숟가락도 역시 토했어요. 저녁에 체중을 재보니 하루 만에 3kg가 빠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 오셔서 산모님, 이 속도로 빠지면 탈수증 올 수 있어요. 진짜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드셔야 해요. 조금씩이라도. 억지로 먹으면 토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토하면서 먹으란 말인가요? 그때 완전 의사한테 화를 내고 싶었어요. 환자가 못 먹겠다는데 무조건 먹으라니. 3월 17일 일요일 출산 이틀째. 오후 2시 23분. 네, 정확히 기억해요. 트라우마가 된 시간이거든요. 똑똑똑. 어머니 왔어. 남편이 문을 열자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하지만 들어오시자마자 한 행동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단계,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기 침대로 직진. 2단계, 아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심. 3단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완전 아빠 붙여놓았네. 코도 높고 잘생겼어. 4단계, 10분간 아기만 뚫어지게 관찰. 5단계, 그제야 저한테 시선을 옮기심. 많이 아파? 네, 좀 많이 아파요. 토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아파. 나 때는 낳고 바로 밭에 나가 일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아, 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커다란 보냉백을 2개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반찬이 어마어마했어요. 갈비찜, 고등어 조림, 각종 젓갈까지 보냉백 2개가 꽉 찰 정도였어요. 특히 오징어 젓갈 냄새가 최악이었죠. 냉장고를 열고 하나하나 넣으시는데 그 순간 방 안이 재래시장이 됐어요. 그 발효된 냄새, 암모니아 냄새가 확 퍼지면서 오후에 또 화장실로 달려갔죠. 이번엔 15분간 토했어요. 완전 위가 뒤집어질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어머니가 어디 아파? 왜 또 토해? 그러면서도 저를 안 보고 여전히 아기만 보고 계셨어요. 냄새 때문에 좀 속이 안 좋아요. 입덧이 아직도 있나? 애 낳았는데? 입덧이 아니라 지금 모든 냄새가 고문인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날 어머니가 계신 시간 2시간 30분. 그 시간을 분석해보면 아기 관찰 1시간 40분, 남편과 대화 40분, 저와 대화 단 10분, 저와 나눈 대화 내용도 다 합쳐봐야 많이 아파? 5초. 젊은 사람이 왜 그래? 10초. 반찬 냉장고에 넣었어. 15초. 아들 좋아하는 거 많이 해왔어. 20초. 나 내일 또 올게. 10초. 나머지 9분은 그냥 침묵. 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일은 더 일찍 올게. 오전에 와야 아기 깨어있을 때 볼 수 있지. 그 말 듣고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 내일도 오신다고? 더 일찍? 3월 18일 월요일, 셋째 날. 이날은 완전 레전드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에 2번 오신 날이거든요. 오전 11시 1차 방문. 똑똑똑. 나야, 문 열어. 들어오시자마자. 아기 자고 있네? 깨워도 되나? 아기가 방금 잠들었는데요. 에이, 할머니 왔는데 인사는 해야지. 그러시면서 아기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시는 거예요. 아기가 깜짝 놀라서 우왕. 한 번 울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안 그쳤어요.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울었죠.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울어? 할머니야, 울지 마 하시면서 계속 아기만 보고 계셨고. 저는 젖도 물려보고 기저귀도 갈아보고 안아서 달래보고 완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오후 4시 2차 방문. 또 똑똑똑. 아까는 아기가 자고 있어서 제대로 못 봤어. 다시 왔어. 이번엔 또 북엇국, 미역국, 닭곰탕에 수육, 전까지 추가로 가져오셨는데 냉장고가 터질 지경이었어요. 3월 19일 화요일, 넷째 날. 이날 저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응? 혹시 황도 복숭아 통조림 좀 사다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복숭아는? 지금 그것만 목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요. 다른 건 너무 못 먹겠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복숭아? 그거 비싸잖아. 그리고 통조림은 몸에 안 좋아. 그럼 생과일이라도. 지금 복숭아 철도 아니고. 3월에 무슨 복숭아야. 바나나가 영양가도 좋은데 왜 안 먹어? 바나나는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서요. 에휴, 유난스럽기는. 내가 아들 좋아하는 바나나 사왔으니까 그거 먹어. 아들 좋아하는 바나나래요. 저는 토한다는데 아들 좋아하는 거래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황도 복숭아를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로 울었어요. 서러워서. 3월 20일 수요일 5째 날. 이날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 대화가 다 들렸거든요. 어머, 501호 산모님 시어머니 또 오셨네? 매일 오시는 것 같은데? 맞아, 어제도 2번 오셨어. 대단하시다. 완전 손자 사랑이 지극하신가 봐. 근데 산모님 괜찮으려나? 얼굴이 너무 안 좋던데. 그러게요. 살이 너무 빠지신 것 같아. 귀신 같아 보여. 귀신 같대요. 간호사들이 제 얼굴 보고 귀신 같대요. 그날 오후 수간호사님이 오셨어요. 산모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혹시 시어머니 매일 오시는 거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면회 제한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산모님 건강이 최우선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일주일 동안 거의 못 드신 것 같은데. 수간호사님 말 듣고 완전 펑펑 울었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내 상태를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이야. 하지만 면회 제한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진짜 가족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3월 21일 목요일 6째 날. 이날 친정엄마가 오셨어요. 딱 30분만 계시다 가셨는데 그 30분이 천국이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래? 반쪽이 됐네. 뼈만 남았잖아. 엄마. 그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폭발했어요. 시어머니 자주 오시니? 매일 와. 하루에 2번씩 올 때도 있어. 뭐? 매일? 2번씩? 응. 아기 보러 온대. 반찬도 엄청 가져와. 친정엄마가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먹는구나. 맞아. 냄새만 맡아도 토해.
내가 시어머니께 전화 드려볼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친정엄마가 가방에서 뭘 꺼내시는데. 황도 복숭아 통조림 6개, 배 10개, 사과 10개, 내가 좋아하는 크래커, 이온음료 10병.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도 다 겪어봤지. 너 복숭아 좋아하잖아. 입맛 없을 때 이것만 먹었잖아. 엄마, 또 울었어요. 힘내. 내가 지금은 나약해 보여도 엄마가 되면 강해져. 하지만 너무 참지는 마. 참기만 하면 병돼. 그날 처음으로 통조림 복숭아 한 조각을 먹었어요. 진짜 꿀맛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3월 22일 금요일, 일곱째 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오전 9시 1차 방문. 이번엔 어머니가 시누이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 딸도 조카 보고 싶대서 데려왔어. 시누이가 들어오자마자 언니, 와,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다이어트 성공이네요. 완전 부럽다. 네? 나도 애 낳고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다. 언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굶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에이, 그 정도예요? 네,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일주일 동안 먹은 게 거의 없어요. 시누이가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엄마, 언니 상태 심각한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젊은 사람이 유난 떨어.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엄마는 그렇게 안 빠졌잖아요. 나는 튼튼해서 그래. 시누이가 저한테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오후 5시 2차 방문.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엔 진짜 최악의 물건을 가져오셨어요. 홍어회. 네, 홍어회요. 삭힌 홍어. 아들이 홍어 좋아하잖아. 특별히 사왔어. 봉지를 여는 순간 그 암모니아 냄새가 방 전체에 퍼졌고 오액. 이번엔 너무 심각했어요. 화장실에서 20분간 토했는데 위액도 다 나오고 담즙까지 나왔어요. 노란색에서 초록색 액체까지 나왔어요. 토하다가 거울을 봤는데 완전 귀신이 따로 없었어요. 눈은 쾅하고 입술은 하얗고 광대뼈만 튀어나오고 머리는 떡져 있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 참아. 오늘 말한다. 죽기 전에 말한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심호흡을 10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기를 보고 계셨죠? 어머니. 응? 여전히 아기만 보고 계셨어요. 저 좀 보세요. 그제야 고개를 드셨어요.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 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주일 동안 제가 뭘 먹었는지 아세요? 뭘 먹었는데? 복숭아 통조림 3조각이 전부예요. 그것도 친정엄마가 사다 준 거예요. 어머니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반찬 그렇게 많이 해다 줬는데? 그 반찬 냄새 때문에 토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 아픈 거예요. 제가 황도 복숭아 사달라고 했을 때 왜 안 사주셨어요? 그건 어머니는 매일 아들 먹을 반찬만 가져오시면서 정작 저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매일 오셔서 냄새나는 반찬 꺼내 놓으시고 저 토하는 거 보시고도 계속 가져오시잖아요. 그건 너희들 먹으라고. 아들 먹으라고 해오신 거잖아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죽기 전에? 네. 저 진짜 죽을 것 같다고요. 10kg 빠졌어요. 거울 좀 보세요. 제가 사람 같아 보여요? 그 순간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오세요. 침묵.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이라도 저 좀 쉬게 해주세요. 제발요. 30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죠? 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싫어? 싫은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회복이 필요해요. 조용히 쉬어야 해요. 그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는데 계속 반찬 가져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요.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못 먹겠다고 황도 복숭아 사달라고도 했고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알았어. 안 올게. 그리고 냉장고로 가셨어요. 반찬통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어차피 며느리는 안 먹을 거 다 가져갈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갈비찜, 고등어 조림, 젓갈, 모든 걸 다시 가방에 넣으셨어요. 아기 침대로 가셔서 아기를 한참 내려다보시더니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한동안 못 보러 오네. 엄마가 할머니 오지 말래. 그 말에 죄책감이 확 밀려왔어요. 문을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네. 쾅. 문이 3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기를 보면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할머니가 가셨어. 하지만 엄마가 살아야 너도 키울 수 있어. 저녁 7시 남편이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내가 좀 쉬게 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며칠만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한참 말이 없더니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시던데 울면서 전화하셨어. 울면서? 응. 손자 보는 게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고. 죄책감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나도 알아. 근데 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그 정도야? 그 정도냐고? 내가 일주일 동안 뭘 먹었는지 알아? 뭘 먹었는데? 복숭아 통조림 3조각. 그게 전부야. 뭐? 진짜? 응. 10kg 빠졌어. 좀 봐. 내가 사람 같아 보여? 남편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심각하네. 얼굴이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왜 이렇게 됐어? 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반찬 가져오시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토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못 먹겠고. 내가 몰랐어.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설명할게. 고마워. 그날 밤 남편이 시어머니와 1시간 통화했어요. 엄마, 진짜 심각해요. 10kg나 빠졌대요. 이러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오지 말라는 건 너무하지 않니? 일주일만요. 일주일만 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한참 통화하더니 엄마가 일주일 후에 오신대. 진짜? 응. 그리고 미안하대. 너무 신경 못 써줘서.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3월 23일 토요일. 시어머니가 오지 않은 첫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아, 오늘은 아무도 안 오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지 처음 알았어요. 아침 8시 간호사님이 죽을 가져다 주셨어요. 산모님, 아침이에요. 평소 같으면 냄새만 맡고도 토했을 텐데. 어? 냄새가 괜찮네? 한 숟가락 떠봤어요. 어? 삼킬 수 있어. 2숟가락, 3숟가락, 4숟가락. 결국 반 그릇을 비웠습니다. 간호사님이 빈 그릇을 보시고는 어머, 산모님, 드셨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일주일 만이네요. 저도 놀랐어요. 진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은 거였으니까요. 점심엔 미역국도 반 그릇 먹었어요. 그 증오하던 미역국을요. 저녁엔 밥을 3숟가락 먹었고 사과 반 개도 먹었어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못 먹었구나. 3월 24일 일요일 둘째 날. 이날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역국을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간호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산모님, 한 그릇 다 드셨어요? 대박. 회복되고 계신 거예요. 오후에는 요구르트도 마시고 바나나도 반 개 먹었어요. 그 바나나, 시어머니가 매일 사오시던 그 바나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게 보였어요. 3월 25일 월요일, 셋째 날. 옆방 산모님과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어머, 언니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며칠 전엔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귀신 같았죠?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시어머니 안 오셔서 그런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저희 방에서도 다 들려요. 매일 오시는 거. 헉, 진짜요? 네. 그리고 언니가 우는 소리도 가끔. 부끄러웠어요. 그 산모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첫째 때 비슷한 경험 있어요. 시어머니가 조리원에서 같이 자겠다고 하셔서. 진짜요? 네. 제 침대 옆에 간이 침대 놓고 주무시겠다고. 24시간 같이 있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 필사적으로 말려서 안 그러셨는데 그래도 매일 오셨어요.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와, 그것도 장난 아니네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모유도 안 나왔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모유도 안 나와요. 그래서 둘째 때는 조리원 위치도 안 알려드렸어요. 남편한테만 알려줬어요. 와, 그것도 방법이네요. 언니도 둘째 낳으시면 참고하세요. 우리 서로 웃으면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26일 화요일, 넷째 날. 체중을 재봤는데 2kg 늘었어요. 간호사님이 산모님,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계세요. 수간호사님도 오셔서. 역시 충분한 휴식이 최고예요. 산후조리 기간에는 진짜 조용히 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산모님이 옳은 결정하신 거예요. 3월 27일 수요일, 다섯째 날. 남편이 와서 엄마가 많이 반성하신대. 너 힘든 걸 제대로 못 봤다고. 그래? 응.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하고 오신대.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오신대. 황도복숭아? 웃으면서 그래, 황도복숭아도. 이제야 좀 이해해 주시는구나. 3월 28일 목요일, 여섯째 날. 밥을 한 공기 다 먹었어요. 반찬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고요. 아기와 둘만의 시간도 너무 평화로웠어요. 우리 아가, 엄마가 이제 괜찮아. 밥도 잘 먹고 있어. 곧 할머니도 다시 만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3월 29일 금요일, 일곱째 날.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야, 몸은 좀 어떠니? 많이 나아졌니? 네,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미안해서 어떻게 하니?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니에요. 저도 죄송해요. 내일 가도 될까? 아기도 보고 싶고 내 얼굴도 보고 싶어. 네, 오세요. 오후 3시쯤 어떠세요? 그래, 그때 갈게.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잠깐 고민하다가. 황도복숭아 통조림이요. 그래, 사갈게. 3월 30일 토요일.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똑똑똑. 어머니, 오세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먼저 저를 보셨어요. 아기가 아니라 저를요. 많이 좋아졌구나. 그래도 아직 많이 마른 것 같아. 네,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참기만 하면 병돼. 어머니가 가방에서 뭘 꺼내셨어요. 황도복숭아 통조림 10개. 많이 사왔어. 실컷 먹어.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아기 봐도 되지? 그럼요. 많이 보고 싶으셨죠? 일주일 동안 못 봐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머니가 아기를 안으시면서 우리 강아지, 할머니야. 보고 싶었어.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일주일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4월 1일, 조리원 퇴소일. 2주간의 조리원 생활이 끝났어요. 짐을 싸면서 돌이켜보니 진짜 파란만장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고, 나중 일주일은 천국이었죠. 퇴소 전 마지막 상담에서 의사 선생님이 산모님, 너무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네, 후반기에 많이 회복했어요. 산후조리 기간에는 진짜 휴식이 중요해요. 잘 결정하셨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미안해. 처음부터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지. 엄마도 이제는 내 상황 이해하시는 것 같아. 응.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집에 온 후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셨어요. 그것도 꼭 미리 연락 주시고. 며느리야, 내일 오후에 가도 될까? 아기 보고 싶어서. 네, 어머니, 3시쯤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니? 사갈까?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오셔서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1시간 정도만 계시다가. 너무 오래 있으면 피곤할 테니까 이만 갈게. 벌써 가세요? 또 올게. 푹 쉬어. 무엇보다 이제는 제게도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살도 좀 쪘네. 다행이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오셨어요. 오늘 시장 갔다가 복숭아 있길래 사왔어. 좋아하잖아. 감사해요, 어머니. 뭘, 이 정도야. 6월 24일, 아기 100일. 100일 잔치를 조촐하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손자 100일이네. 너무 잘 컸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덕분이야. 엄마가 잘 키웠지. 그래도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산후조리원에서 일은 미안해.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인데요. 그래도 덕분에 하나 배웠어. 며느리도 내 딸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거. 그 말에 울컥했어요. 나도 앞으로는 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할게요. 그래, 우리 서로 노력하자. 2025년 3월 15일, 아기 돌.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돌잔치에서 시어머니가 축사를 하셨어요. 우리 손자 돌 축하해. 그리고 우리 며느리 너무 수고 많았어.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1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가 제 옆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작년 이맘때 생각나니? 네, 생각나요. 그때 너무 미안했어. 첫 손자라 정신이 없었나 봐. 저도 첫 아이라 예민했어요. 그래도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야. 서로 이해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 앞으로도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네, 그럴게요. 2025년 9월 현재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에요. 5개월 됐죠. 시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이번엔 산후조리 어떻게 할 거니? 조리원 갈 거예요. 내가 또 매일 가면 안 되지. 웃으면서 일주일에 2번만 오세요. 그래, 그럴게. 미리 연락하고. 그리고 이번엔 뭐 먹고 싶은지 먼저 물어볼게.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이번엔 너무 다를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산후조리 기간은 진짜 특별한 시간이에요. 새 생명을 맞이한 기쁨도 있지만 산모의 몸과 마음이 가장 취약한 시기죠.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산모의 회복이에요. 주변의 관심과 사랑도 고맙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참기만 하면 병이 돼요. 정중하지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에요. 시어머니도 나쁜 마음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시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용기 내서 말씀드리세요.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제 시어머니처럼요. 그리고 시어머니 되실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딸과 다르지만 딸처럼 아껴주세요. 특히 산후조리 기간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기, 짧게 머물기, 산모가 원하는 음식 물어보기. 이런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무엇보다 산모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세요. 산모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겪는 일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용기 내세요. 그리고 소통하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는 육아 전쟁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100일의 밤낮 바뀜, 이유식 거부, 그리고 시댁과 친정의 육아 방식 차이까지. 재미있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산모님들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